오늘은 서원하고 절 건축물, 그러니까 사찰 건축물을 중심으로 둘러볼 건데요. 서원하고 사찰을 둘러보면서 외형적으로는 건축을 읽어내는 힘, 이런 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어떤 구성으로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를 스스로 좀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내면적으로는 안동의 독립운동이나 선비정신이나 이런 부분을 함께 녹여낼까 합니다. 첫째로 봉정사를 가서 봉정사에서 봉정사의 건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동이 가지고 있는 화엄 사상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산서원에 가서 병산서원의 서원 건축물과 불교 건축물의 연결고리라든지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한번 소개할 생각입니다. 고려 500년의 사찰 건축과 조선 500년의 서원 건축,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 건축물 봉정사 극락전, 한국 서원 건축의 백미 병산서원, 옛 선조들이 남긴 전통 건축물들을 돌아보면서 건축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아보려 합니다. 청주 기적의 도서관과 함께하는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지금 떠나봅니다. 지금부터 가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있는 봉정사입니다. 봉정사 둘러보시고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올라가 있습니다. 봉정사의 일주문에 와 있습니다. 일주문은 한자로는 한일에다가 기둥주자 써요. 그래서 한 개의 기둥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기둥을 두 개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큰 일주문은 기둥이 8개 있는 곳도 있고 숫자가 많은 곳들도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주문은 되게 이쁘고 화려하고 신기하죠. 기둥이 두 개만 있는데 안 쓰러지고 서 있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이전에, 근대 이전에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초가집이 많았을까요? 기와집이 많았을까요? 초가집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초가에 살고 기와집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초가집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집에 오면은 끝내주는 거예요. 여기 오면은 우와, 어떻게 이게 서 있을까? 이게 어떻게 안 넘어질까? 막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를 보고는 여기 와서 우리가 믿는 불교가 대단한 거구나, 이런 걸 느껴요. 종교 건축물이 가장 뛰어난 최첨단 기법을 넣어서 만든 게 종교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면 가우디가 만들어 놓은 막 성당 같은 거, 지금 또 막 몇백 년 동안 만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은 가장 많은 돈과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집어넣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서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명당이라고 이야기할 때 전형적인 모습을 여기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옆으로 산이 있고 물이 감싸고 있는데 그 안에 딱 절이 있는 거예요. 정말 위치가 좋죠. 위치가 좋은데, 자, 여기는 극락전이거든요. 그럼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아미타불을 모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기둥을 보시면은 위에가 좁고 배가 크고 아래쪽이 좁아요. 이런 거를 배흘림 양식이라 그러는데 서양에서는 엔터시스 양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이 서양의 신전, 그리스 신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도 오래된 절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일본의 호류지라든지 일본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축물들은 이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감이 되게 좋고 멀리서 봤을 때 안정감이 있는 형태라 그러고요. 이 건물 기둥 보이죠? 기둥과 기둥 위에 장치가 달려 있죠. 여기도 장치 달려 있죠. 이렇게 기둥 위에. 근데 이 건물에는 기둥 위에만 장치가 달려 있죠. 이런 거를 주심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기둥 위에만 있다는 거예요. 주심포 양식. 이런 거를 왜 넣냐 하면요, 저게 들어가면은 저게 완충기 역할을 한다고 아래쪽에서 말씀을 드렸죠. 저기 일주문에서 완충기 역할을 해서 저 안의 공간을 아주 크게 쓸 수 있고요, 지붕을 저만큼 들어 올렸기 때문에 공간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난 건축물은 이걸 쓰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긴 건물을 맞배 지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요 건축물, 요거는 맞배 지붕으로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안쪽에 들어가면은 골격 뼈대가, 나무로 만들어진 뼈대가 아주 독특하게
잘 만들어진 화려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 건축물 중에 하나로 들어갈 정도로 뛰어난 건축물이고요. 지금 위에 보면은 그 현판이 보이죠? 복례문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문의 이름이 복례문입니다. 복례는 논어에 나오는 극기복례라는 데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기고 예를 돌아보자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 서원의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서원은 아주 계획적으로 잘 지어졌는 서원이고요. 원래 여기에 있던 게 아니라 그 풍산에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들어갈 건데요. 방향이라든지 시선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히 한번 보면서 움직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는 병산서원입니다. 병산서원은 보통 서원은 가까이에 있는 산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아요. 저게 병산이에요. 그런데 저 병산서원은 병풍같이 생겨 있어서 병산서원이라고 불리는 서원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저 누각이 만대루라는 누각인데 되게 아름답고 좋아요. 그럼 여기서 앉아서 보시면은 물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하는 병풍같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앞에 있는 병산이 되게 큰 산이에요. 저 큰 산을 여기에 앉았을 때 이 지붕이 만대루의 지붕이 잘라서 산을 반 정도만 주기 때문에 위압감이 훨씬 줄어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서원은 자연과 인공을 아주 잘 합쳐놓은 서원이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이 건물은 좌우 대칭인 것 같은데 다 비대칭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한국의 건축물은 좌우 대칭 속에 비대칭을 참 조화롭게 잘 넣습니다. 지금부터 좌우 대칭 속에 비대칭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신기해요. 동쪽 서쪽으로 할게요. 동제가 있고 서제가 있는데 동제의 문사를 보세요. 촘촘하죠? 서제의 문사를 보세요. 얼기설기 되어 있죠? 이거를 그냥 그럴 수도 있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우리가 저쪽으로 가면 보이는데 이 건물은 이렇게 5도 정도 틀어져 있어요. 이쪽 건물은 저기로 사람들이 올라오면은 이 공간이 아닌 이 뒤에 있는 배향 공간, 그 사당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틀고 여기를 막아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는 그 대신 열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오는 사람의 90%는 저쪽으로 가고 우리나라에 좀 이상한 사람 10% 있어요. 그 사람들만 저쪽으로 가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런 것도 이제 보는 방법을 아시면은 이제 보이겠죠.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여기는 사당입니다. 서원은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집니다. 공부를 하는 후학 양성의 공간, 후학 양성이라는 거 공부하는 거야. 인재 양성하는 거야. 사람들 열심히 가르치고 하는 게 저 앞쪽에 있고 뒤쪽에 사당을 둬서 선현을 배양하는 걸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원의 기능인데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서원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선생님들을, 선현들을 모시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유교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현재 세계의 이상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선비들이 활동을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불교도 한 2500년 됐고요. 유교도 한 2500년 됐고요. 기독교도 한 2500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가 구닥다리냐라는 걸 따질 게 아니고 지금 현 시대에 어떤 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그 학문이 지금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전이 되든지 이제 지금 시대에 맞게 잘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에 가마쿠라라는 데를 갔는데요. 사람들이 동전 던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안동 사람이니까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대본 보자마자 우리나라 건물인 걸 저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셨을 때 우리나라 건물, 남의 나라 건물 구분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좀 이렇게 보는 눈은 좀 길러 놓으시면 좋아요. 경상도에 오면은 경상도 건물, 서울 쪽에 가면 경기도 건물 달라요. 지역적인 건물의 성향도 조금 입력해 놓으시면 돼요. 너무 문자에만 의지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 기적의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멋과 얼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탐방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건축이 이렇게 아름답고 곳곳에 숨은 것들이 있는지 미처 몰랐는데 강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고 즐거운 시간 됐던 것 같습니다.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뭐 재미있는 이야기나 전설도 알려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한국사도 이제 많이 알려주시니까 좀 공부 같은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얼쑤누리 어울 전승이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초등학생 가족들을 대상으로 강연, 탐방, 체험의 형식을 빌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쉽고 즐거운 그런 방식으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직접 손끝으로 또 발걸음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체험해보는 형식에 많이 치중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주제 도서는 이재성 작가의 나는 어떤 집에 살아야 행복할까입니다. 나는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이 역사적, 건축학적, 사회적 측면에서 집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며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 삶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집이 가지는 사회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 전해주고 있습니다. 2017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청주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개관했습니다. 어린이 전용 도서관인 만큼 어린이 독서회, 어린이 사서 등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창조적인 사고력을 기르고 정서적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